됐습니다. 그런데 이전 총동물대장님께서 훌륭하신 분들이 잘 해나오신 그 길을 뒤를 밟아서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제가 동문회장 맡은 지도 벌써 7년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하려고 해봤으나 애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우리 노교에 대한 지원사항이라든지 후배들의 장학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의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미혼국민회계의 당초의 모습과 연대에 따라서 변천돼 나가는 그 과정, 현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모습을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비디오에 담고 또한 우리 설악면에 명산이라든가 또 유원지 등을 전부 담아가지고 비디오의 교육 자료로서 활용할까 해서 비디오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비디오를 보시면서 많이 감상을 하시고 또 이 참뜻을 생각하시면서 비디오를 보시고 우리 동문뿐만 아니라 우리 설악 미혼민 전체 또한 우리 관 외의 분이라도 우리 설악면에 이러한 명소가 있고 이러한 유원지들이 좋은 데가 많다는 것을 이 비디오를 통해서 잘 알게 되실 겁니다. 미혼국회에 나오신 선배님이나 후배님들은 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주셔야 되겠고 또한 설악 미혼민 그리고 또 관내에 계신 분이라도 우리 설악면에 이러한 좋은 곳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이 필름을 통해서 잘 보시고 많이 우리 설악면을 방문해 주셔가지고 설악면 발전의 일익을 담당을 해주셨으면 동문회장으로서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경기도 동북부에 위치한 가평군 산악지대의 대부분이 그러하듯이 이곳 또한 전체 면적의 80% 이상이 사람의 손길이 크게 미치지 않고 있다. 가평군의 험한 산세를 넣고 조선시대의 어느 시인은 가닥진 여러 봉우리가 온 고을을 감쌌는데 1000가지 모습과 10,000가지 형상이 다 기묘하다라고 읊었다고 한다. 입고지라 본명을 가진 유명산. 골이 높고 계곡이 깊어 몇 해 전만 해도 사람의 발길이 그다지 많지 않았다. 깨끗한 물과 조각을 해놓은 양 기이한 형상을 갖추고 꽃들과 잘 어우러져 온순한 고을 인심을 보여주는 듯하다. 높은 봉우리마다 웅장함을 과시하려 하는 듯하지만 낮게 자리한 산들을 품 안에 가득 안고 있어 그 속에서 수많은 보물과도 같은 자연의 조각들이 자라고 있는 것이다. 노래를 하고 있는 듯 흔들리는 나뭇잎은 수줍음을 많이 타나 보다. 이 나뭇잎 사이로는 깨끗한 바람이 흐르고 있어 수많은 관광객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터놓아주고 있다. 누구라도 한 번쯤은 이 나뭇잎 사이로 흐르는 깨끗한 바람을 호흡하고 싶어 할진데 바로 유명 계곡이 제공하고 있다. 또한 박쥐서 폭포의 시원함을 안 해보고는 느낄 수가 없다. 나뭇잎과 하늘의 빛이 이 밑에 깊이에 스며들어 그 청아함을 더해주고 있다. 어느 관광객은 오염된 자신의 마음을 박쥐서 폭포수가 정화를 시켜주어 매년 이곳에 찾아와 자신의 모습을 비춰 보이곤 한다 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러한 이들을 지켜보고 있는 정화암과 정화수목들이 자리를 같이하여 오는 이들의 마음을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원초적으로 바꿔주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혈관 속에 흐르는 피처럼 이 흐르는 물은 우리의 활력을 더욱 강화시켜주고 있다. 심신이 지쳐 생활의 갈증을 느낀 이들은 이 계곡을 계속해서 찾고 있다. 자연치료를 위해서 자연치료를 받아야 하는 이들을 위해서 유명 계곡의 물은 지금도 조용히 흐르고 있는 것이다. 이곳 주민들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살펴보면 도시인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질병이 없고 여유 있는 삶 속에 장사하고 있으니 통계 자료로도 나와 있다.
때묻지 않은 계곡, 오염되지 않은 계곡을 보면서 우리는 겸허한 미덕도 배워야 할 것이다. 만발한 꽃들과 나름대로 사연이 깃들어 있는 기이한 형상을 지니고 있는 수많은 바위들, 수많은 전설을 물속 깊은 곳에 감춰두고 지난 세월의 신비스러움을 넘실거리는 색채로서 말해주는 듯하다. 그 옛날 이곳에서는 계곡이 깊고 초목이 무성하게 자라 전체가 음지여서 수많은 박쥐들이 서식하여 박쥐들의 보금자리로 돼 있었다 하여 박쥐서 폭포라 전해지고 있다. 현재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지만 그 옛날의 신비스러움은 그대로 간직돼 있어 보는 사람들 하여금 미지의 세계를 연상케 해준다. 이끼 낀 바위 틈 사이로 흐르는 물은 슬픈 이들의 눈물과도 같고 산중턱의 만발한 진달래꽃들은 그 슬픔을 진정 달래주는 듯하며 흐르는 폭포수는 그 모든 슬픔을 씻어주어 달래주는 듯하다. 한 폭의 병풍처럼 여러 폭으로 이어져 있는 기암절벽은 마치 모든 이들을 포옹하여 주는 듯 싶다. 사람은 자연을 의지해야 하며 그 자연이 사람을 보호해준다는 지론인 것이 아닐까. 산수의 흐름으로 보아 많은 비밀을 갖고 있음을 우리는 가늠할 수 있다. 그렇다. 계곡의 절경이 그러하듯 어머니 품안과도 같은 유명 계곡은 우리들의 마음의 고향인 것이다. 유한선을 따라 흐르는 계곡물이 왠지 우리를 머물게 하는데 잠시 발이라도 담그고 있을라 치면은 발에 시려 고함을 지르게 되고 자신도 모르게 물장구를 치게 된다. 잠시라도 동심의 세계로의 여행은 이 계곡이 주는 큰 선물이 아닐까. 또한 유명산 입구에는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어 설명이 잘 되어 있으며 산채 나물 및 각종 특유의 자랑할 만한 음식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고 넓은 주차시설과 스포츠, 오락을 즐길 수 있는 각종 레저 시설도 완비되어 있다. 맑은 공기와 그리고 넓은 공간 속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무대야말로 유명산의 자랑거리라 할 수 있다. 천안리에 자리한 가마솥도 뺄 수 없는 자랑거리다. 사계절 모두 색깔의 변화로 인한 절경은 가히 내세울 만하다. 가마솥 같은 형태를 갖고 있어 가마솥라는 이름을 갖게 돼 지금도 관광객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 위공리에 자리한 재미있는 전설을 살펴본다. 그 옛날 한 작은 동산이 동동 떠내려오다가 고만이라는 큰 고함 소리에 멈춰섰다 해 동동산과 고만산이라 불리운다. 조금 더 아래로 내려오다 보면은 신천리에 위치한 쇠고지라는 계곡 유원지를 발견하게 된다. 아름드리 나무와 재미있게 생긴 바위들, 잔잔히 흐르는 계곡물들이 잘 어우러져 조용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그뿐일까? 잘 다듬어진 선촌리 유원지도 관광객을 기다리고 있다. 가정 및 직장 단체에서 넓은 공터를 활용하며 휴식을 취하기에는 그만이다. 현재 가평군을 대표할 만한 것으로는 1943년에 세워진 청평 수력발전소가 있다. 당시 발전소는 2대의 발전기로 39,600kW인 용량이었으나 1967년에 40,000kW인 발전기를 증설하여 현재 발전 용량은 80,000 kW로 국내 수력발전소 중에서 5손가락 안에 들게 됐다. 또한 설악면 청평발전소 위로 회곡리에서 미사리에 이르기까지 각종 물놀이 시설과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것으로서 한여름에 시원함을 만끽할 수 있으며 수상스키는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위를 잊게 한다. 강변을 양옆으로 바라보면 심산유곡에 들어선 착각에 빠진다. 깊이를 알 수 없는 물과 빼어지를 듯한 기암절벽이 잘 어우러져 있다. 넓고 쭉 뻗어있는 청평호반의 정취를 돌아보면 주야로 사계절로 그림 같은 조화가 이루어져 있음을 동시에 깨닫게 된다. 요즘은 사계절 만원사례를 이루고 있으며 잘 정리된 식당에서는 맛에서 즐거움에서 만족할 수밖에 없다. 숙박시설 및 각종 레저시설로 가득 찬 설악면의 청평호반. 부담 없는 가격, 친절한 서비스로 소문이 나 있어 연일 만원사례로 북적인다. 특히 신혼부부의 보트 드라이브 코스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연인 사이에도 수상스키를 즐기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렇듯 청평호반은 질적으로 수준 높은 관광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신을 보트에 싣고 무리를 질주하다 보면 짜릿함과 스릴을 만끽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의 스트레스를 한 번에 풀어버릴 수 있는 것이다. 저녁 노을에 물들어 버릴 때면 청평호반은 여러 폭의 그림으로 뒤바뀐다. 청평호반의 숨결을 깊은 뜻을 우리는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그 옛날 이 호반 위에 돛담배가 떠 있었다 하는데
석영이 질 때면 그 모습이 절정에 다다라 오가는 이의 넋을 빼앗았다 하는 전설도 있다. 이토록 전설과 절경의 조화로 오늘에도 수많은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다. 청평 호반을 바라보며 설악으로 향하는 도로는 드라이브 코스로도 그만이다. 산으로는 새싹, 꽃, 단풍, 설경이, 강으로는 보트, 수상스키, 제트스키, 강변으로는 전원과 같은 식당 및 숙박시설, 조명이 드리워진 야경, 그리고 새들의 속삭임도 감미로워서 환상의 호반으로서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잠시 선촌리에 자리한 경현단에 대해서 알아본다. 경현단은 조선시대의 성리학자로 이름이 높았던 조장조를 비롯하여 12유연의 유풍을 경모, 그 위패를 설단한 재단이다. 경현단의 입구는 팔각지붕회, 한시, 골귀화를 얹은 회문이 있고 출입문 한 넓은 공지에는 12현의 재단과 비가 D자형으로 마련돼 있다. 또한 그 500여 명의 경현단 정원에는 잔디가 깔려 있다. 미원 국민학교 어린이들과 직원 및 임원들은 봄, 가을로 선촌리에 위치한 경현단에 올라 선별을 하던 것이기도 하다. 또한 사령이 설국의 길 옆에 자리하고 있는 이창식 선생에 비해도 각별히 참배를 올려야 하며 그 이유인즉 미원 국민학교 부지를 기증하신 분으로 그분의 참뜻을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잔잔한 호반 위에 연인과 두둥실 떠 있을 때 호반 위에 사랑으로 풋풋함과 넉넉함으로 가슴이 벅차할 것이다. 아마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다라는 말뜻도 이곳에 두고 한 말이 아닐까 싶다. 잔잔한 강 위를 달리다 보니 왠지 미안한 마음까지도 들게 되는데 혹시 잠자고 있는 강을 깨우지는 않을까 하는 오여심 때문인가 보다. 왜냐하면은 호반의 숨결이 잔잔했기 때문인 듯 싶다. 추억 만들기의 생산지인 청평 호반, 여러분의 친구이자 연인인 것이다. 청평에서 설악으로 가다 보면은 설악으로 들어가는 안내문을 발견하게 된다. 그 안내문을 따라 주변의 경관을 감상하다 보면 드라이브를 즐기고 싶은 충동을 받게 된다. 맑은 공기와 싱그러운 초목의 향내음이 방문하는 관광객의 말조신경을 자극하게 되는데 고향의 향수를 불러일으켜준다. 이 길을 따라 다시 조금 더 들어가면은 고향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작지만 아늑하고 정겨운 어느 시골 마을에 다다르게 된다. 이렇듯 산 좋고 물 좋은 곳으로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자연이 아름답고 포근한 곳에서 인재가 난다고 믿어왔다. 동네 어귀에 좁다란 길을 들어서면은 나지막한 담 너머로 한여름에 시원하고 정겨운 그늘을 만들어주는 아름드리 나무와 깨끗하고 단아한 건물, 눈부신 햇살을 더욱 맑게 해주는 신선한 공기가 잘 어울리는 미원 국민학교. 첫눈에도 이곳이 교육의 전당임을 알 수 있게 한다. 이곳 미원 국민학교는 강산이 변해도 7번은 충분히 변했을 법한 세월. 그 긴 역사를 통해서 많은 인재를 배출했고 그 인재들은 장차 이 민족을 굳세게 떠받쳐주는 기둥이 됐으며 다시 그 전통을 후배들에게 심어주고 있다. 유유히 흘러온 시간 동안 흔들림 없이 자리를 지켜온 미원. 그 앞에 많은 시간들이 흘러갔으나 영원히 간직될 숱한 추억들, 고귀한 사연들. 과거에서 현재로 이어온 전통을 바탕으로 새롭게 도약하며 올해로서 73회 졸업생을 배출한 미원 국민학교. 1919년 개교 당시 교지 면적 3,133평, 실습지 면적 1,080평, 학교림 면적 1,200평이 그 당시의 규모였고 총 학생 수는 81명이었으며 목조교사 2동에 7개의 교실, 시멘트 교사 1동에 3개의 교실 등 모두 10개의 교실이 있었다. 부서 건물로서는 숙직실, 창고, 청부실, 목욕탕, 교장 사택, 화장실 5칸 등이 있었는데 이 중에 목욕탕을 제외하고는 모두 목조 건물이었다.
미원 국민학교의 1회 졸업생이신 이정만 홍의 말씀을 들어본다. 잘 기억이 안 나. 그러나 그 1번 정치를 받았을 경우로 그죠. 1번 말을 서투르 하기 때문에 그게 곤란한 게 많았지. 그러다가 이제 그걸 이제 뭔가 이제 김인현 그 만세 사건이 나기 때문에 학교도 중단되고 우리가 모두 한동안 좀 집이 있었지. 학교 다니지 못하고. 그저 후배들이 그저 건강하게 잘 살길 바라고 또 모두 컸으니까 모두 자녀들이 있단 말이야. 아들도 있고 손자도 있고 모두 그러잖아. 그래서 다 잘 키워서 그저 지금 뭐니 해도 첫째가 지식이니까 말이야. 그 배우지 않으면 지식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아무튼 그저 공부를 열심히 했을라네 참 좋은 인재가 살아면서 많이 내길 바라는 바이죠. 그렇다. 우리는 그동안 일제치하 36년간 우리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빼앗겼다. 그러나 단 하나, 우리 한민족의 민족성만은 살아있는 듯하다. 아무랬던 시절 일제 영향으로 초대 교장에는 일본인인 사하리 가즈오가 부임했고 2, 3대까지 일본인이 교장제를 이어가다가 1933년 4대 교장으로 지온구 교장이 부임하면서 우리 학생들에 대한 민족의 교육이 시작됐다. 수많은 시련의 역사와 함께한 미원 국민학교 연역을 알아본다. 1919년 4월 8일 미원 보통공립학교로 개교하여 34년 3월 28일에는 수업연한을 6년으로 변경했고 41년 4월 1일에는 미원 공립학교로 변경했다. 1950년 6월 27일에는 6.25 동란으로 임시 휴교했고 51년 9월 1일 주민복귀령에 의해서 다시 개교하게 됐다. 1981년 3월 7일 학교 내 병설 유치원을 설립했고 86년 3월 1일에는 특수학급을 설치했으며 3월 1일 설학분교를 건립했고 89년 4월 18일 개교 70주년 기념식을 거행하였으며 1991년 3월 1일 제20대 남궁열 교장스님 취임식을 비롯하여 94년 2월 16일에는 제73회 졸업식을 거행했고 현재 20대 남궁열 교장쌤께서 재직하고 계시다. 이분들 중에 젊은 시절 교직자로서 이곳 미원 국민학교에서도 교직 생활을 하신 분도 계시고 대학 총장을 역임하셨던 분도 살고 계신 탓인지 모교인 미원 국민학교를 둘러보시면서 옛 추억을 회상하며 이제 손주뻘되는 재학생들과 학교를 돌아보며 교감선생님과 한자리에 모여 앉아 대화를 나누시기도 하셨으며 제18대 교장을 역임하신 이광헌 교장선생님, 그분도 우리 미원의 동문이다. 이분들의 일제 당시의 수업에 대해서 들어본다. 대문이라는 게 그렇게 늘 풍요로운 것이 아니라 참 애껴서 이걸 같이 있게 쓸 줄 알아야 되는데 너무 참 뭐 아이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그게 낭비벽이 심한 거죠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옛날에 이놈이 알긴지로만 놀고 그랬던 시절이 돼서 그런지 참 애껴 쓰고 모아서 같이 있게 쓴다는 거. 수직균형이라는 게 무슨 뭐 경제학자들만 얘기가 아니라 가정교육에서도 그런 것을 철저히 시키고 참 아늘말로 두간 기둥에 묻은 밥벌도 띄워 먹어야 복을 받는다고 이런 교훈을 받던 시절인데 요새는 막 퍼 흘리고 먹다 그대로 내버리고 뭐 그러는데 그건 하늘 무서운 줄 모른다고 우리는 크게 걱정되고 그러던 시절에 졌기 때문에 지금 뭐 우리 집에서도 손자 손녀들 정말 나무래고 하지만은 귀로 안 듣는 거죠. 미원 국민학교는 창의리가 최초 발생지인 미원 의숙에서 시작됐고 20여 명의 학생을 시발로 1905년경에 개교를 하였으며
1919년에 미원 공립보통학교로 수업이 시작됐다는 사실을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 미원 국민학교가 미원 의식에서부터 시작돼 그동안 미원에서 배출한 인재가 4,500여 명에 이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규모는 몇 칸인지는 모르지만 집이 사방 이렇게 그런 집이었었고, 또 이 발상지는 지금부터가 아니라 1910년경이라고 생각해요. 예, 당시 그 학교 이름은 어떻습니까? 학교 이름은 미원의숙이라고 아마 이름이 지어졌을 거예요. 오르르자 글방숙자. 예, 오르르자 글방숙자. 학생 수는 모두 몇 명 정도 되었습니까? 20명 내외인 줄 알고 있어요. 미원국민학교가 1919년에 만들어졌으니까 그 이전인데, 연도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한 5, 6년 전, 1915년 정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현재 위치에는 미원의식의 자리가 없어졌는데, 당시에 그 미원의식에 위치하고 있던 어떤 내용물에 대해서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지금 모두가 다 변화해서 자세한 걸 모르겠지만, 이 앞에 있는 이 느티나무가 유일하게 그때를 아마 상징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에요. 이렇듯 세민족의 일꾼을 배양하던 미원 공립보통학교는 1941년 미원 공립국민학교로 두 번째 명칭을 변경하고 얼마 후 해방을 맞이하게 된다. 그러나 해방의 기쁨도 잠시, 우리 민족의 비극이여 온 나라를 초토화시켰던 1950년 6.25 동란으로 학교는 문을 닫아야만 했다. 1950년 9월 1일 주민 복귀령에 의해서 건물이 전수된 상태에서 국민학교가 다시 문을 열고 1953년 가건물에 3개의 교실을 만드는 것이 시작으로 해서 1959년까지 전후 12개의 교실을 새로 짓거나 증축하여 그 어려웠던 전후의 기간에도 교육을 위한 환경 조성에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당시 미원 국민학교의 교육은 마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 그 당시의 생활이 차곡차곡 빗바랜 채로 남겨져 있는 앨범에는 모내기를 하기 위해서 나란히 열을 지어 허리를 숙인 마을 주민과 어린이들의 함께한 모습과 따가운 가을 햇살 속에 추수한 볕단을 안고 한바구음을 짓는 어린이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다. 또 새로운 교실을 만들기 위해서 거행된 기공식에서 학생들은 물론 주민들이 모두 함께 참석하여 놀라운 눈길로 기공식을 바라보는 장면. 지금보다 훨씬 더 재미있고 흥겹던 온 마을의 축제인 운동회 사진. 지금은 잊혀져가는 순수한 아름다운 것들의 추억을 우리 미원은 고이 간직하고 있다. 우리의 미원 국민학교. 물질만 풍부하고 정신은 각박해져가는 요즘보다 비록 조금은 부족하고 조금 더 불편했던 그 시절이지만 오히려 더 깊은 인간애를 느끼게 한다. 한 해 동안 땀 흘려 가꾼 농작물을 추수하는 가을이면은 마을 주민들은 핵곡식과 과일로 온 학생과 선생님들께 음식을 대접하는 잔치를 벌이곤 했다. 겉모습은 그럴듯하게 교복을 입고 머리는 일제히 속살을 드러내고 의젓한 듯 보였지만은 하는 모양은 역시 어린아이의 모습 그대로였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30년도 더 된 그 시절엔 흔히 있던 풍경이다. 교사를 나가 있었던 급식소. 점심을 먹기 위해서 일렬로 선 줄이 너무 길어서 급식소 밖까지 뻗친 줄의 끄트머리에서 쌀쌀하다 못해 차가운 초겨울의 날씨 속에서 저마다 밥그릇을 안고 좋다고 웃던 상고머리의 아이들. 1969년에는 개교 50주년이 돼서 기념 행사를 갖고 온 마을이 미원의 50번째 생신을 할아버지, 할머니와 아버지, 어머니, 손자, 손녀가 동문이 돼서 함께 축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사람으로 치면은 이젠 청년을 지나 지천명의 나이인 80세가 된 것이다.
그만큼 나무 한 그루 한 그루에도 교실의 이구석 저구석에도 심지어는 칠이 벗겨진 그네이조차 세월을 따라 아련한 사연과 정겨운 웃음, 애틋한 눈물이 배어있다. 졸업 앨범을 보면은 흥미로운 사실들이 발견된다. 첫째, 교과가 3절까지 모두 실려 있고 작사 작곡자도 꼼꼼히 기록돼 있다. 다름 아닌 사회 졸업생 한갑수 동문이 바로 교과의 작사 작곡자이다. 모교를 떠난 뒤 어엿한 장년이 되어 다시 그 모교로 돌아와 시와 노래를 지어주니 이에 얼마나 흐뭇한 일인가. 한갑수 박사님께서는 어린 후배들과 동문들에게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하신다. 둘을 나왔어요. 근데 하나는 법률이고, 법률을 나온 다음에 음악을 다시 했습니다. 아주 정식으로 의과부터 학부까지 음악을 쭉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음악은 가르칠 자격도 있고 작곡이나 작사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마땅한 게요. 또 이제 근본은 내가 졸업 맡은 학교인데 그래도 그 주위 환경 또 거기서 자라는 학생이 이러한 정신으로 나가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담기 위해서 아주 의욕에 찬 그런 기분으로 했습니다. 제가 있는 어른 학생들, 공부하지 않으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 공부하자. 그저 학교에서 이만큼 해라 하는 그까지 공부가지고 안 됩니다. 그냥 될 수만 있으면 시간을 내서 공부하는데 전 능력을 다 바치는 그런 공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구되는 공부가 아니고 내가 자진해서 하는 공부, 그것은 내가 출세하는 길도 되고 내가 힘을 기르는 길도 되고 내가 부자로 사는 길도 된다 하는 것을 아시고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졸업 맡으신 참 졸업생 여러분은 우리 모교를 길러서 모교에서 나라를 이끌고 갈 수 있는 훌륭한 일꾼이 나올 수 있게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교육의 필요성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요람이 되도록 우리 모교를 기르는데 우리의 정성을 합치자 하는 것이 졸업생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또한 공무 수행 중 불의의 사고 후 꾸준히 골동품을 수집해오신 민재만 씨의 소장품들을 살펴본다. 수석은 선천적으로 소질을 타고났는지 어려서부터 도를 좋아했고 수석을 좋아했고 이제 그 외에 이 사라져가는 그 우리 조상들이 쓰던 물건 그 자료가 없어져 가니까는 그걸 후세에 남기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뭐냐면 후세인에게 이제 그 교육적인 문화 자료가 되기 위해서 시작을 한 거죠.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제일 아끼시는 그 소장품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일 아끼는 게 시방 외국 주화, 국내 주화, 국내 화폐, 외국 주화, 외국 화폐를 가장 내가 소중하게 시방 아끼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가장 아끼시는 화폐에 대해서 설명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삼도마패 아주 귀한 것인데 진품인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제가 알기에는 진품으로 알고 이걸 수집을 했는데 사학가들이 감정은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도 내 생각으로는 내 나름대로는 이게 진품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삼도 담당이거든. 네. 예, 의사가 삼도를 담당하고 나갈 적은 저걸 산천초목이 떨어뜨리는 거 아니에요, 저게. 착하고 바르고 실력 있는 어린이, 바로 미원 국민학교의 교훈이다.
이렇듯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는 교장 스님의 교육 방침을 이 학교의 현 교장 스님이신 남궁열 선생님께 직접 미원의 교육 이념과 지향하는 목표를 들어본다. 저는 꿈과 사랑의 연구는 미원의 동산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학교 교훈에서의 정직하고 실력 있는 어린이 요것의 육성에 있어서 거기에 교육 목표로서는 나라를 사랑하고 부모에 효도하는 어린이, 스스로 탐구하고 창조하는 어린이, 다음에는 몸과 마음이 건강한 어린이, 네 번째 가서 예절이 바르고 협동하는 어린이로서 육성하겠다. 요거고 어린이들 선생님들 또한 치열한 교육 현장에서 땀을 흘리고 있다. 이 선생님들 중에는 비록 교육 경력은 짧지만 젊은 열정과 가르치고자 하는 순수한 열의를 가진 20대와 30대 초반의 교사들을 비롯해서 교육 경력이 15년 이상 20년을 헤아리는 원숙하고 진중한 교사들이 한데 어울려 더욱 보람되고 내실 있는 교육을 펼쳐가고 있다.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정보를 쫓아 바르게 교육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교사들은 교사 수학 연구를 통한 수업 효과의 향상을 유도함은 물론 해마다 10여 차례가 넘게 정기적인 교육과 세미나 등을 통해서 교육의 점검 및 어린이들의 지도 향상을 꾀하고 있으며 오늘의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그들, 그리고 소망하는 미래를 준비하며 하루하루 열심히 익히고 또 익히고 있는 어린이들. 비록 처해 있는 환경은 각기 다르고 생각이나 기질, 생활 습관들은 제각기지만 그들에겐 굳어버린 우리 기성세대가 도저히 쫓아갈 수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천진하고 순진무구한 꿈이 있다. 우리나라를 통일시킬 대통령, 천왕성까지 사람이 타고 갈 우주선을 만드는 과학자, 정경화 같은 유명한 음악가, 숙제를 많이 낼 수 있는 선생님,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 예쁜 모자의 간호원 등등.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어린이들의 원대한 꿈. 그 꿈들이 오늘의 문명을,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다. 이런 꿈들은 장소가 바뀌어도 구애됨이 없이 존재한다. 바야흐로 전 세계가 하나가 되어 지구촌으로 불리는 요즘 국제화에 부응하여 분석적 사고, 수학적 논리, 과학기술의 향상을 위해서 최첨단의 기계 등을 도입,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다. 실질적인 이론 부분에서 뒤지지 않는 교육을 실시해서 장차 이 조국의 주역으로서 손색이 없도록 가르치고 있다. 이처럼 미원 국민학교의 내실 있는 교육과 훌륭한 전통은 그들 학생들로 하여금 저절로 우수함을 드러나게 하고 있다. 여러 부분에 걸친 수상과 대외 행사에서의 독보적인 활약 등이 바로 그것이다. 여러 분야에 걸친 다양하고 고른 교육을 위해서 정규 과목의 교육 외에도 특별활동 부분을 더욱 깊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런 교육에만 국한되지 않고 한 발 나아가 실질적인 경험과 실험을 통해서 구체적이고 효과적으로 교육하기 위한 투자로 과감히 실시하고 있다. 미원 국민학교의 분교인 장락분교, 철학분교, 엄소분교, 이 분교들에 있는 어린이들도 그들의 꿈을 무한히 키우고 있다. 그리고 미원은 1981년 3월 유치원 한학급을 병설하고 1985년 9월에 한학급을 증설하였으며 1994년 현재 14회째 입원식을 가졌다. 이 미원 국민학교 병설 유치원은 1986년 12월 경기도 교육청에서 수여하는 유아교육 우수 표창을 받을 만큼 발전했다. 티 없이 맑고 천진난만한 우리의 소중한 꿈나무들을 부모님 못지않은 정성어린 손길로 보살피며 그들을 위해서 흘리는 땀방울 하나하나가 걸음이 돼서 아무런 탈 없이 착하고 건강하게 자라주기만을 바랄 뿐이다. 특별활동 시간에 각자의 개성을 살려 꾸준히 연습해온 실력을 6월 18일 청평국민학교에서 열린 제17회 외서 설악지역 국민학교 학생 종합예술제에서 김기서 선생님께서 지휘하시고 공목 푸른 열매로 출전한 28명의 합창부,
이상석 선생님의 지도로 출전한 8명의 중조팀. 피아노 독주에 미니에트를 연습하여 출전한 미래의 피아니스트인 재영. 혼자서 용감히 독창 부분에 출전한 지영이는 민들레를 불렀다. 이렇게 5종목에 출전한 미원 국민학교는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학부모와 친구들 앞에서 마음껏 뽐내기도 하였다. 미원은 분교와도 활발한 교류를 가지고 있다. 장락분교의 경우 1944년에 한학급으로 개교하여 꾸준히 발전하여 6학급으로까지 편성되어 오다가 39회 졸업식을 끝으로 미원에 속하게 된다. 도시생활을 선호하는 젊은이들의 성향에 의해서 학생 인원수도 점차 줄어들다가 1988년에 미원 국민학교에 편입돼 현재는 2명의 부부교사와 그들의 자녀 2명을 포함한 16명만이 이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부부가 한 학교에서 같이 근무하며 생활한다는 데 장점이 있다고도 할 수 있고 각 반의 정원이 8명이라 오붓하고 다정다감한 생활을 하고 있으며 각 반에 한 명씩의 자녀가 포함되어 있다는 장점이자 단점으로 인하여 선생님이자 부모님 입장에서 교육에 온 열의를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그들 나름대로의 고통은 따르기 마련인 듯 싶다. 도시와는 달리 유치원과 같은 조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없고 부모들 또한 농사일로 인해서 바쁜 탓인지 기초적인 수의 개념조차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1학년에 입학하는 경우가 많다. 장락분교의 부부교사는 차기 년도에 입학할 미취학 아동들을 가입학시켜 조기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교육 방법은 부부의 사비를 들여 시내 서점에서 구입한 그림, 글자 카드를 이용하여 물체를 보고 글자를 익히는 방법을 쓰고 있다. 학교 교육에 보다 빨리 적응시키기 위한 선생님들의 열의는 바쁜 농번기의 일선을 덜어주기 위한 세심한 배려이자 농촌만이 지닐 수 있는 풋풋한 인심이 아닐까 싶다. 설악분교에서는 급식을 실시하여 학생들에게 올바른 식사 예절과 영양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선생님들께서는 손수 빛과 가위를 들어 학생들의 이발을 해주시는 배려도 잊지 않고 있다. 50년대에 발족된 축구부는 1959년 종합체육대회에서 우승컵을 수상하는 등 활약이 돋보여서 미원을 축구가 강한 국민학교로 부각시켰고 육상부와 수영부 또한 매일매일의 고된 훈련의 강행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 나름대로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여 학교의 명예를 떨치기도 했다. 그 예로 수영부는 안양에서 개최된 경기도 대회에서 은메달과 동메달을 수상하였으며 제주에서 개최된 소년체전에서 장흥기 어린이가 은메달을, 최현수 어린이가 동메달을 각각 수상하는 등 미원의 어린이는 수영에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여 단골 수상자가 됐다. 또한 1990년 5월 제7회 가평군 학생체육대회와 1992년 5월 제9회 동대회에서 각각 준우승을 차지했었다. 이렇듯 미원 국민학교는 각종 대회에서 많은 수상을 하여왔으며 1992년 5월 가평국민학교에서 열린 가평군 체육대회에 참가하여 마라톤, 단거리, 계주, 높이뛰기 종목에 출전했다. 당시 안타깝게도 변변찮은 체육복이 없는 상태에서 반바지와 러닝셔츠 차림으로 출전하게 됨을 애석하게 생각한 선생님들과 학부형들은 내년 대회는 미원 국민학교 유니폼을 마련해 줘야겠다고 다짐하면서 학생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시합에 임했으나 뜻하지 않은 큰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 러닝셔츠 차림의 학생들, 그 학생들을 인솔했던 교장 선생님과 체육부 선생님들, 그리고 용기를 북돋아주고도 참석했던 어머니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기쁨을 만끽하며 한박 웃음을 지었으며 미원의 자랑, 설악의 잔치로 이어졌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러지 않고 하면 된다는 열의 하나만으로 거둔 1992년 대회를 마치고 1993년 제10회 가평군 체육대회에서도 9회 대회와 같은 종목인 5km 마라톤과 80m 단거리, 400m 릴레이 계주, 높이뛰기 등 5개 종목에 당당히 유니폼을 입고 출전했다. 그래서 금년 대회는 1위를 예상했었다. 힘겹게 훈련한 만큼 시합에 임하는 어린 학생들.
선수의 구령과 출발을 알리는 신호가 떨어지기 무섭게 박차를 가하는 80m 단거리에 출전했고, 개개인의 실력도 중요하지만 바톤 터치와 협동심에 더 주의를 요하는 400m 릴레이 계주에 참가한 6학년 학생들. 단 한 사람만 출전했던 높이뛰기. 28대 무더운 날씨에 국민 학생으로서는 참가하기 힘든, 그래서 어린 학생들은 지옥과 같은 종목이라고 하는 5km 마라톤에도 출전했다. 시합이 끝나면 곧바로 달려가서 선수들의 피로를 풀어주고자 시원한 물수건으로 마사지를 해주는 어머니. 시합 중 선수들의 부상에 가슴 아파하는 어머니 회의 지원. 목이 쉬어라 선수들을 채찍하며 응원하는 선생님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년 체육대회에서는 등수 안에도 들지 못하는 저조한 결과에 학부 형도가 선생님들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글썽이며 농사일에 바빠 제대로 지원해주지 못한 자신들을 달래며 선수들을 부둥켜 안았다. 우리 주위에는 사랑함에 있어 무엇보다 강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다. 가장 강하고 가장 따스하게 사랑해주시는 손길. 어머니 회장 이금희 씨를 중심으로 조직된 1993년도 어머니 회는 어느 때보다도 헌신적이며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 정기적인 모임에서 학교의 일을 돕기 위한 토의 및 점검을 하고 교실에 커튼 마련이나 시험용지 등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등 아낌없는 사랑을 쏟고 있다. 또한 부모님이 일일 교사로 가르치는 동화 구연이나 한문 수업, 그리고 교사와 학생을 위한 점심시간에 부식 마련, 손님 맞이, 각종 행사 지원, 소풍 교육 지도 등을 통해서 온화하고 따뜻한 어머니의 정으로 미원을 더욱더 정겨운 곳으로 기억에 남도록 하고 있다. 이렇듯 아낌없는 배려 속에 우리 어린이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협동하며 봉사하는 마음으로 결성된 스카웃이 있다. 1908년 영국의 메이슨 포엘에 의해서 창설된 소년단과 1912년 미국에서 창시된 소녀단으로서 심신의 단련을 기초로 삼고 협동 작업에 의한 협동심의 양성, 특수 기능의 습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들은 조기의 목적을 펼치기 위해서 해마다 봄에 뒤뜰 야영 및 선수식이 행해지며 봄, 겨울에 개최되는 캠프에 참가하여 자연 속에서 담력을 키우며 고운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다. 또한 미원을 사랑하고 아끼는 이들이 또 있다. 바로 체육진흥회 회원들이다. 체육진흥회는 이름 그대로 미원 국민학교의 체육활동을 육성하고 진흥시키기 위한 모임이다. 이들이 가히 미원 국민학교 어린이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미원의 자랑 중에 하나인 여러 체육대회에서의 화려한 수상 경력도 알고 보면 그분들의 적극적인 보살핌과 지원에 힘입은 것이다. 그러나 부모 없이 소년 가정이 되어 가정을 이끌어가는 어린이들. 요즘 세상에 점심값도 없어서 한창 자랄 나이에 굶는 어린이. 버스비가 없어 하루에도 몇십 리를 걸어야 하는 어린이. 이들에게는 반드시 작은 도움이라도 간절하게 필요하다. 생활보호 대상자로 국가에서 약간의 생활보조비와 교육비가 지급되지만 여전히 이들에게는 벅찰 수밖에 없다. 지금보다 좀 더 활발한 도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아이들은 밝게 자랄 수가 없는 것이다. 이들에게도 정상적인 삶을 경험하게 하고 교육 기회도 균등히 주어져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활발한 장학사업과 후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그래서 미원 국민학교 6학년 3반에 다니는 이재천 어린이는 힘들지만 그다지 외롭지가 않다. 80이 넘으신 할아버지는 6년 전 논일을 하시다가 유행성 출혈열이라는 불치병에 전염돼 기억력이 거의 없으시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작년엔 할아버지 혼자서 마실을 나가셨다가 오토바이 뺑소니 사고를 당해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병원비를 구하지 못해 주위 분들의 도움을 받아 겨우 응급치료를 받아야 했다.
이렇듯 어린 손주와 병원에 시달리는 할아버님을 거느려 하는 할머니께서는 그래도 조상들의 자랑스러움을 턴난한 대로 제천이에게 가르치고 있다. 태어날 때 목젖을 2개 달고 이 세상에 고개를 내밀었으나 3학년 때 어머님의 가출과 그로 인해 자살하신 아버지. 보통 가정 같았으면 당연히 부모님의 손을 잡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겠지만 제천이 형편 때문에 군에서 무료로 시술해주는 것이 있다는 소식을 접한 할머니께서는 서울에 있는 육군 종합병원에 어린 제천이를 맡겨 수술받았다. 하지만 아직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남달리 목소리가 작은 제천이의 담임선생님은 평소에 제천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성실한 어린이 중에 한 어린인데 언어적인 그 결함이 좀 있습니다. 언어 발음하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그 발표를 아주 성실해하고 또 학교 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는 그런 어린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녀석이 자기가 꼭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니까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약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 아버님, 어머님이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는 그런 그 가슴속에 한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는 거로 이제 생각이 되는데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 이유는 대답을 안 하더군요. 그렇게 성실한 어린입니다. 이런 일은 많은 돈과 결연한 각오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마음과 작은 정성만 있다면 그 작은 정성이 하나하나 모여 한 어린아이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주며 또한 그것은 장차 올바른 삶과 꿋꿋한 사회인으로 삶을 영위케 할 수 있는 크나큰 발판이 되는 것이다. 우리를 보고 자란 우리의 2세, 3세들이 우리를 본받아 서로 도우며 살아감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1937년 조이의 선생님에 의해서 심기어 뿌리내리고 그 긴 역사를 말없이 지켜본 느티나무 한 그루가 역사의 증인인 양 미원 교정의 입구에 서 있다. 나무가 그 자리에 서 있을 무렵 운동장에서 뛰어놀던 어린아이들은 이제 백발의 노인이 됐다. 그중 성급한 몇몇은 훌쩍 이 세상을 버리고 이미 이곳에 없다. 이 느티나무는 아니라 미원에 뿌려졌던 희망과 기쁨 그리고 익사를 교육에 대한 열정을 그 많은 괴한을 느티나무가 묵묵히 역사를 대변하듯 과거로부터 이어진 어린이에 대한 깊은 사랑은 미원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갖게 했고 지금까지 변치 않는 맥을 이어가고 있다. 미원은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 있고 만질 수 없지만 들을 수 있다.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자랑스러운 미원인의 소망을, 꿈을, 숨소리를 땅속에서 움트기 위해서 애쓰는 새싹처럼 밝고 힘찬 역사를 창조하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의 미원 어린이들을 우리 선배들은 그들이 더 높이, 더 멀리 뛸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 미원은 그 역사를 영원히 이어가며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주춧돌이 될 것이다.